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맞벌이를 많이 하게 되거나 엄마가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돌보미가 됐던 우리 엄마가 됐던 누구애가 됐던 이렇게 양육을 그 사람이 이렇게 책임져서 이렇게 진행할 때가 있어요. 실제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대리양육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양육에 관련되는 걸 진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아이가 생존기야 5세 미만, 대부분 생존기는 5세 미만인데 3세를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관계 적응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요. 통상 이제 여기서 중복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이때 생존기 때는 뭘만 잘하면 돼요? 아이를 가장 안락하게만 해주면 돼요. 가장 안락하게. 외구 좋은 관계고 뭐고 없어요. 안락하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의식주에 관련되는 게 가장 안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만 하면 돼요.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위험에 노출된다는 건 별게 있나요? 뜨거운 주전자가 있는데 그걸 막 짓는다든가 그걸 막 짓는다. 그러면 생존기 위협이 생겨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까지 갑니까? 죽는 날까지 내 안에서 작용을 해요. 생존기 때는. 왜? 그걸 기초에다 두고서 관계적응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되는 부분을 거기서 보고 배우면은 나중에 크게 되면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사물을 판단을. 그래서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이 생존기 때의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만 아니다 그러면은 의식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안락하게만 가게 되면은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거기에 공부시키려고 들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생존기를 지나서 관계 적응기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적응기 갈 때 좋은 사람, 가능하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물론 당연히 엄마랑도 좋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양육에 관련되는 이 대리 양육은 요 생존기에 있을 때는 의식주가 잘 보장이 되고 안락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대리 양육하는 사람이 관계 적응기일 때는 뭐를 해주면 되냐면 이 아이와 이 관계가 좋은 관계로만 가면 돼요. 좋은 관계로만. 이것만 되면은 아이들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이제 돌아왔거나 또는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뭐 휴일이 됐든 뭐 했든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똑같이 생존기일 때는 의식주 문제와 안락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 적응기일 때는 엄마가 아이와 좋은 관계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 생존기에 있는데 이 대리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을 따다다닥 끌어버리면 누가 뒤져요? 이 아이들이 고생을 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인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엄마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엄마를 대신해서 의식주와 안락함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관계적일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상처가 많다든가 어려움이 많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거 관심 없거든요. 자기 치료하려고 들고 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 보면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건 사고 문제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왜 그래요? 이 보육하고 양육 관련된 이런 교사에 관련된 이 사람들이 상처 치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들 울고 있어. 왜 울어요? 밥 달라고 울고 있거나 응가했다고 울고 있거나 뭐 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거를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우는 거거든. 근데 그게 어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이 사람이 상처 이쪽에 이렇게 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상처가 작용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가 막 때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힐링 치료 시스템만 본인이 딱 탑재하고 있으면 안 생겨요. 그냥 다 이뻐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아예 이 시스템이 지금 다 붕괴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대리 양육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상처가 많고 뭐가 많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관련되는 내용이 내가 살펴보지 않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아이가 생존기 있는데 엄마를 보고도 정말 엄마가 너무너무 이게 편하게 해주는데도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 그거 보이잖아요. 왜?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냥 믿겠거니 하면 안 돼요. 관계 적은 게 유치원을 간다든가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초등학교를 간다든가 뭐 하는데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래요? 관계 적은 게인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사가 지금 나를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관계가 아니라 애들은 금방 알거든요. 금방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걸 어떻게 가야 되고 엄마가 조정을 해야 돼요.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누가 피해 보냐면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양육은 대리로 내가 필요를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 사람이 내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